결국 윤석열보다 전문가들이 먼저 위급한 상태라는 걸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은 역대급 지지율 하락이 보선 패배까지 맛봤습니다. 그럼에도 본인이 위기라는 것, 정치적으로 위급하다는 것을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답답했는지 이제는 대부분이 대놓고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이 윤석열의 현재 지지율이 굉장한 위험한 신호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지지율이 불과 25%, 심지어 부정평가는 66%로 굉장히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반대로 윤석열이 이 일을 굉장히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이제 보수 텃밭에서도 부정평가가 더 많다는 겁니다. 부정평가가 48, 긍정평가가 45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긍정평가는 13%포인트 떨어지고 부정은 13%포인트 올라갔다는 것 자체를 전문가들은 굉장한 위험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국힘보다도 윤석열을 포함해서 대통령실도 크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고, 순방 전에 말한 국민을 놓고 소통하고 반성하겠다. 이딴 말도 이제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행동을 진짜 바꾸고 그런 걸 국민들도 체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지지율을 가지고는 총선에서 이길 수는 당연히 없고,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을 매우 좋게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간 민주당 200석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렇게 되면 윤석열 탄핵 절차와 김건희 특검 등 국민들이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거든요. 부울경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긍정이 34, 부정은 무려 58까지 올라갔습니다. 인천 경기 쪽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데 이미 큰일 났다고 봐야죠. PK 지역은 윤석열의 지역 기반이고 보수 정당의 텃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지지율을 보면서는 여론조사 믿을 거 없다고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년 총선으로 가면 달라질까요? 저는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봅니다. 부울경도 이렇게 가다간 민주당 차지가 될 겁니다. 윤석열은 그렇다 쳐도 국힘까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미친 거죠. 이 정도면 윤석열하고 같이 떠내려가겠다는 말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이재명 대표가 모든 걸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여기서도 이재명과 윤석열의 정치적 역량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윤 정부를 칭찬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 왜 그랬는지 납득이 가실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 이후 건강을 회복하고 35일 만에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회복한 건 아니겠지만 이제는 업무를 다시 수행할 수 있을 정도는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일단 윤석열을 향한 비판을 아주 강하게 이어갔습니다.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제가 최근 영상에서 계속 언급해드렸던 내용들이죠. 진짜 변화를 보여주고 싶으면 윤석열의 오른팔인 김경부터 시작해서 김기현 라인 모두를 사퇴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김기현이 양자 회담을 하자 한 걸 가지고 오히려 윤석열을 포함해서 역으로 3자 회담을 하고 제안하기도 했고, 윤석열을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굉장한 정치적 역량인 겁니다. 우선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윤석열과 그 주변 인물들을 보기가 싫은 겁니다.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소리와 행동을 하는 것조차 꼴보기 싫고, 전 정부 탓이나 하던 인간들이 선거 한번 줬다고 반성하는 척 하는 것도 싫은 거죠. 진짜 반성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도 반성하는 척을 했습니다. 이런 걸 국민들이 보기 싫어한다는 걸 이재명 대표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김기현한테 한 방 먹인 거죠. 김기현이 양자 회담을 제안했고 이재명 대표는 아예 윤석열 포함 3자 회담을 제안해버렸습니다. 3자 회담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윤석열이 취임 이후로 야당 지도부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민생 현안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려면 대통령과 독대하는 것보다 여당 대표도 함께 만나는 게 맞습니다. 말 그대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것이니까요. 국힘은 이걸 보고 회담 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걸로 보고 있던데, 이것만큼 본인들 입맛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어딨나요? 대체 여당 대표 혼자 만나는 건 되고 대통령이 같이 만나는 거 왜 안 되냐 이겁니다. 똑같은 공무원이고 나란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왜 만나면 안 되나요? 윤석열이 그렇게 만나기 힘든 사람인가요?
윤석열은 뭐 때문에 만날 수 없는 건가요? 국민들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똑같은 조건이 있는 사람들인데 왜 여야 대표끼리 만나야 하는 것이며 대통령은 이 자리에 끼면 안 되는 건가요? 김기현도 정신 차려야죠. 이걸 가지고 회담 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걸로 봤다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건데 국힘은 이미 윤석열을 제왕, 국왕, 수령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을 칭찬한 건 이 또한 이재명 대표가 선수를 친 것과 다름없는 겁니다.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는 윤 정부 정책을 칭찬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확실히 정치 역량이 좋다는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윤석열과 국힘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야당의 모든 것들을 부정해왔습니다. 야당이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어떻게 해서든 나쁜 말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여당의 정책이든 윤석열의 정책이든 옳은 건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대통령은 윤석열인데 정작 협치의 면모는 야당 대표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대통령은 이재명이고 야당 대표는 윤석열인 거 아닌가요? 어떻게 윤석열은 이렇게 스스로를 저질러 만들 수 있는 건지 이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입니다.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 결과적으로는 본인을 저질러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도 능력으로 쳐줘야죠. 저런 능력이라도 없으면 사람도 아닌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지금 아주 죽을 맛일 겁니다. 윤석열도 문제인데 김건희도 사고를 계속 치고 다니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얼마나 철판이 두꺼운 건지 아니면 아예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창피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본인 관련 의혹들을 가지고 국감장에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든 공식 행사에 참석하고 꿋꿋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제정신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는 법원과 검찰의 입장이 많이 다르다고 말했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성역은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적극적이고 주가 조작에 김건희 계좌가 쓰였다는 게 이미 드러났음에도 김건희는 소환 조사 한 번을 안 합니다. 이러면서 대체 검찰이 무슨 평등과 공정을 논할 수 있으며 이런 편파적인 집단이 어떻게 감히 국민들을 수사하고 벌을 내릴 수 있냐 이겁니다. 영상 시작할 때 한동훈이 화를 내는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 검찰 특활비 관련한 내용에서 국회의원하고 싸우는 모습입니다. 아주 뻔뻔한 거죠. 국민들 세금으로 주어지는 특활비를 윤석열까지 아주 부당하게 사용해놓고 국회의원이 특활비에 대해 따지니 되레 화를 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고 의혹에 대해 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인데 법무부 장관이 화를 냅니다. 그렇게 영수증도 당당하게 제출하지 왜 임의로 중요한 것들을 가려서 낸 건지 영수증이 오래돼서 휘발됐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국민들을 조롱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특활비에 대해 그렇게 당당하다면 왜 당장 윤석열이 분할 결정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건가요? 이 범죄자 집단을 대통령 부부라고 미디어에 노출시키는 것도 더 이상 보기 싫고요. 이런 대통령 부부 나팔 순환을 김기현도 더 이상 보기 싫습니다. 국힘이 총선에서 조금이라도 의석을 가져가고 싶다면 이런 인간들부터 제거하십시오. 그러다가 진짜 야당 독재 체제를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